자기 개발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책이 되면 우리한테는 과제만 쌓이고 이틀 지나면 아유 난 안 돼. 읽고 생각해야지. 아무 생각이 안 나. 난 왜 이래?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셨네요. 네. 매일매일 5분이에요. 여러분들 한쪽 책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보세요? 네, 아무리 늦게 봐도 2분이에요. 보통 1분 이내에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4분 뭐 한다? 생각하는 거. 그렇죠. 깊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최선이야. 안녕하세요. 책여사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신간 원페이지 인문학으로 돌아오신 김익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왜 내가 제일 기뻐하지? 저야말로 정말 기쁜데요. 일단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로 주로 알려져 있는 크리에이터 김익환이고요. 1호 기록학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기록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학 교수가 됐다는 것 때문에 붙은 거지 뭐 제가 엄청난 학문적 깊이를 갖고 있거나 뭐 창시자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기록을 베이직에 깔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우리 삶에 약간 지혜가 되는 것들을 그동안 계속 송출을 해온 사람이고요. 현재는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뭐 좋게 얘기하면 자유인 김익환님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온라인 학장님 그리고 너무 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계신데요. 사실 이 지금까지 여러 저작들을 내오고 계신데 이번 책 원페이지 인문학은 네. 다른 책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장으로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365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사실은 좀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이랑 다르고요. 그런데 기본은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계발하고 인문학의 그 사이에 우리는 위치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기계발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책이 되면 우리한테는 과제만 쌓이고 이틀 지나면 아유 난 안 돼. 그런데 정말 인문학적 깊이와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계발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과제 나열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또 인문학이 잘못 가면 너무 사변적이고 깊이 있는 얘기만 하지 그래서 우리 삶은 어때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연계시키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책이다. 그래서 한쪽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해주세요. 나름 인문학적 깊이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한 시선에서의 우리의 실천 과제 같은 것을 제 주특기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정리해서 365글을 써서 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목은 원페이지 인문학 하루에 한 개씩 보면 된다. 그런데 부제가 보면은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하다. 네. 그리고 습관은 작게 하지만 성장은 크게 이렇게 부제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사실 이런 구성이 나오기까지 제목에서도 비하인드가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있을까요? 하루에 5분이라는 것에서 5분도 중요하지만 하루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을 의미하는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의 깊이 이것이 우리가 통찰에 이르고 자기를 성찰하거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는 자신의 미래 꿈을 바라보거나 결국은 깊이가 힘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깊이에 도대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매일매일 5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3권 미친 듯이 읽으면 나는 인문학적 통찰에 도달할 수 있어. 아니에요. 매일 인문학적 사유를 그러니까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쪽 책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보세요? 네, 아무리 늦게 봐도 2분이에요. 보통 1분 이내에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4분 뭐 하냐? 생각하는 거. 그렇죠. 깊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큰 주제 하나, 그래서 12개의 큰 주제에 매일매일 다른 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붙으면 5분의 작은 깊이 있는 생각이 1년 후에 자신의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가지고 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깊은 생각 한 가지씩은 해야지 이 정도 생각해서 1년 후에 엄청 큰 변화를 스스로 한번 기획해 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은 사실 5분이라고 하면 이 5분 가지고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5분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이 5분을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생각을 쭉 이어서 잡념 없이 한 가지 생각을 3분 이상 끌고 간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한 30초 생각하면요,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학원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 책 보다가도 휴대폰 보고 나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생각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쪽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3분, 4분 쭉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던질 수단은 뭘까요? 네, 메모예요.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하면 메모 생각이면 3분 아니라 여러분들 10분도 생각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때는 꼭 메모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메모해 가면서 깊이 있는 생각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보는 이 연습을 매일매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이제 제가 생각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력이 높아지면 어떤 기가 막힌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책을 한 권 낼 거야. 그러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 쾌로 머릿속에서 쫙 이어지는 세계를 나중에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자랑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년에 2권씩은 책을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2권의 책을 다른 일을 막 하면서 하루에 사실 한 1시간 반 정도 투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2권의 책을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생각력이 지금 충분히 키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을 쓰기로 처음에 생각을 해서 주제를 잡아내고 큰 내용을 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계속 사유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왔어. 그러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저는 머릿속에 쭉 이어지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페이지 인문학을 읽으시고 1년 후에는 그런 생각력을 꼭 갖추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원페이지 인문학 활용법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읽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골라서 읽어도 될까요? 이런 좀 구체적인 활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꼭 책갈피를 사시길 권해요. 예쁜 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왜죠? 매일 한 개씩만 읽으시길 권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근데 너무 답답해. 그러면은 하루에 3개 최대. 그 이상 보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 쪽씩 읽는 거 최고. 정 못 참겠으면 3쪽씩까지는 오케이. 최대 3쪽. 10쪽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철칙으로 저는 좀 이 책은 꼭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쉽게 펼칠 수 있어야 되니까 책갈피 먼저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은 데다 책갈피 꽂아놓고 책표면 글로 가고. 근데 이 책이 좀 부드러워요. 손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기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출판사랑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로 물성 자체가 좀 이렇게 잘 펼쳐지게끔 약간 좀 부드럽잖아요. 다른 맞아요, 책보다.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읽고 종일 생각날 때마다 생각을 해주시길. 그게 그래. 이제 깊은 생각으로 가는 길이에요. 읽고 생각해야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아씨 나는 왜 이래?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셨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해야 되지? 하시는 그럴 분들 수 많을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거기다 질문을 달아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꼭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과 질문을 그냥 머릿속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냥 잠깐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근데 이해를 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메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책이 여러분들이 깊은 사유를 반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읽는 요령 좀 지금 말씀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진짜 제가 그게 어렵겠다라고 느낀 것이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거를 내가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스스로에게라도 지금 기록해보는 말씀은 우리 시청자들이 듣고 좀 짜증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되면서 저렇게 안 아니에요, 된다고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어쩌라고 뭐 이럴 수 아닙니다. 있습니다. 아유,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이 책과 함께 하루에 5분씩 투자하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희망을 좀 2026년 하반기에는 저와 공조를 내는 거로. 저 진짜 너무 떨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별 드리고. 말씀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책 보면서 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 안에 보면 나만의 지식 창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정보 과잉 시대의 요약력이라든지 되게 탐나는 요즘 딱 어울리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네.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주제들이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그걸 정리해가고 계실 텐데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 책에도 들어있지만 제가 유튜브 기타 등등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다이어리를 쓰세요. 그래서 다이어리 한 권에다가 뭐든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깊은 사회화라 그러면 사회화하다가 이 키워드 이거 괜찮네요. 키워드 써놓는 거, 사람 만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걸 쓰는 거, 뭐 앞으로의 뭔 계획을 쓰는 거, 뭐 점심 먹은 게 맛있었다 이런 걸 쓰는 거, 기타 등등. 얘를 그냥 시간 순으로 한 권에다가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4쪽의 메모를 했으면 내가 하루를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쓰기만 했지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지 않습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자기 전에 메모한 거를 쭉 한번 보세요. 그 시간 너무 많이 들죠? 안 그래요. 시간이 조금 들어도 걔를 읽으면서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만족.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이런 책을 읽었지.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지.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처리했지. 얘가 쭉 회고가 되면서 자기의 그 내면적 성장 같은 게 매일매일 느껴집니다. 동시에 뭐가 될까요? 네,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얘를 매일 하시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날 기록의 시간이 있어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먹기 그 사이 시간은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요. 이미 제 루틴이 돼 있으니까 기록의 시간은 혼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쭉 보면서 맞아 책 읽은 건 요거는 너무 훌륭한 생각이네. 그러면 노트북을 켜요. 다시 그리고 한번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일주일 돌아본 것 중에 책에서 내가 받은 지식 같은 거죠. 그래서 책 지식이라는 파일에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받은 인사이트들을 타이핑을 다시 정리해서 넣습니다. 대화 별도의 파일이 있어요. 대화에서 얻은 인사이트. 좀 노하우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제가 다이어리를 쭉 보면서 맞아 이거 좋았지 하면 집어넣습니다. 얘가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여서 나에게 지금 얘기한 3개의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내 노트북 바탕화면을 열었더니 파일이 막 엄청 정신없이 있고 폴더가 막 정신없어. 꽝이다. 요거는 저도 엄청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책은 세컨드 브레인이죠. 거기 보면 4개의 폴더를 만들어서 쓰도록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프로젝트, 일상, 도서관, 아카이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 노트북을 보면 그렇게 폴더가 4개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작성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거 있죠. 걔는 바탕화면에. 그래서 요것이 종료가 되면 그 폴더 안에 또 서브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분류 방법도 일상에서 실천들을 하시면 그러면 항상 정리되고 누적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지적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루 4페이지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정리를 하고 그걸 또 한 달 단위, 1년 단위가 이게 쌓이게 돼요. 계속 쌓이죠. 사실 그렇죠. 이쯤 되면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되게 허무한 마음이 밀려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기록이라는 걸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지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덜 허무한 근데 이제 최 교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의심이 있을 거예요. 시간 왕창 드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걸 매일 한다면 정리하는 데만 시간 엄청 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칙 한 가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끼기는 절대로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량글 파일에다가 책 읽은 거를 아까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치를 그냥 제가 손으로 메모한 걸 다이어리를 쭉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은 것 중에 가장 엑기스라고 생각되는 것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저는 한 3권쯤은 평균 보거든요. 그러면 총량이 엄청 많으니까 아래 한글 뭐 5쪽은 메모를 해야지. 이렇게들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3권 읽었어도 많이 치면 한 5줄에서 10줄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진짜 핵심 요약이네요. 나에게 남은 어떤 그렇죠. 핵심만 남긴다. 응.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머리에 남은 거. 절대로 나의 어리를 다시 보고 베끼듯이 치지 않는다. 요 원칙만 지키면요. 사실은 자신의 지식 내용, 자신의 경험 내용, 자신의 감각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시간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필요할 것 같다. 네. 욕심만 내지 맙시다. 머리에 슬렁슬렁. 남지 않은 걸 보고 베끼는 정리는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딱 저는 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시기가 지금 같은 때인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책과 함께할 365일 실전 루틴을 한번 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연말 연초에 딱 한 가지만 사람들에게 권한다고 하면 네. 저는 아침 기상 시간을 무조건 고정시키세요. 요것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나는 뭐 야행성이야. 그래서 아침 11시야. 그럼 매일 11시에 일어나시라니까요. 그건 뭐 별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적어도 7시 이전. 저는 5시를 고수하는데요. 그러려면 보통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지키면 나머지 루틴은 시간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몸에 붙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창문 열어서 자연과 함께 만나고요. 쇼펜하우어가 이 미친 세상에서 고통만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2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자연과 만남, 또 하나는 예술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다음에 아침 플래닝을 먼저 해요. 오전에 한 2개, 오후에 1개, 저녁에 싱어게인 봐야 되니까 한 2개 이렇게. 싱어게인. 향유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는 뭐 시간 같은 건 적지 않고 그냥 하루의 방향성. 그리고 저는 그때 제 인생의 꿈과 연결된 거를 작게라도 하나 꼽습니다.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플래닝을 한 다음에 제가 독특하다는 게 그리고 저는 샤워하고 꾸안꾸를 포함한 몸단장을 합니다. 네. 그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제된 상태로 하루를 스타트하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원페이지 인문학의 한 페이지를 읽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캔 모닝 루틴이라는 걸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앞부분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꼭 하는 게 책을 읽는 걸 꼭 해요. 왜냐하면 하루를 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페이지 인문학을 읽고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주제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루틴으로 잡아서 이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면 새해가 일단 너무 좀 뿌듯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생각만으로도. 출발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거예요. 요거로부터 출발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고정하세요 하는 거를 기왕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만나기 때문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의 루틴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원페이지 인문학도 좀 넣어주고. 진짜. 근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책인 것이 진짜 뭐 생각하는 것까지 5분이면 되니까 그죠. 너무 부담스럽게 막 50쪽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정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65일을 이 책과 함께한 독자가 내년 이맘때쯤이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바라보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우선 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보려면 현재의 자기의 상태와 바램을 1월 초에 써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원페이지 인문학을 하루에 한 쪽씩 보는 사실 제가 제일 원하는 방식의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면 내가 내 1년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까. 깊은 사유를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써놨던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일종의 메타인지 같은 걸 해보는 작업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크게 변한 게 2가지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이 엄청 많아졌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해석의 방식, 인문학적 기초 이게 잔상으로 아마 계속 남아있는 자기를 느낄 거기 때문에 모두가 잠재성의 측면에서 엄청난 지적인 역량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이 원페이지 인문학 같은 책이 그냥 촉발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내가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됐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게 내가
욕심의 방향이 좀 달라졌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돈과 관련해서 예시를 하나 들면 내가 이거 하다못해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해가지고서는 10배로 튕겨야지 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하시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월가의 영웅을 내가 읽어서 내가 기본 실력을 키운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어떤 기업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했더니 그러니까 1년 후에 이게 뭐 한 8% 정도의 수익을 나의 자산 수익의 방법도 몸에 있고 그럼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 투자를 2억만 하면 그럼 7, 8%면 한 달에 여러분들이 자산 수익이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고 실천력이 있는 무엇인가의 방향성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구나. 두 가지예요. 기본은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꽤 지적인 사람이 됐구나. 내가 나의 인생의 개척의 방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깊이 있으면서도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미래지향을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 이 책을 읽으면 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주 작은 걸로 시작하지만 여기 부제처럼 정말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365일이 쌓이면 정말 내 스스로의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인문학보다는 문학을 더 많이 네, 접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 느낌이라면 나도 인문학이랑 좀 친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네, 분들께 혹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문학을 읽고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썼던 용어죠. 깊은 사유, 생각을 좀 깊이 한다면 그게 인문학이네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저 몰랐어요. 근데 방금 약간 띵 했어요. 그래요? 그러네.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석영을 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개인의 삶과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이런 메시지가 소설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문학 서적은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감동도 좀 적고 그다음에 논리적 사유를 필요로 하죠. 근데 문학은 그거를 몸에 스미도록 읽게 만드는 거예요. 소설은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인문학으로 갈아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대상을 살짝 바꿀 뿐이에요. 금방 되셔요. 이미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럼. 나는 몰랐지만. 네. 아셨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원래 교수 출신들이 말이 많아서 이렇게 말로 해석을 번지르르하게 할 뿐이지 사실 최 교사님은 이미 그걸 갖고 계신 거죠. 진짜 여러분도 이미 인문학적 사고를 하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이렇게 띵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 교사님과 김익한 의원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만 정말 꼭 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읍시다. 제발. 그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정말 재미도 있고요. 깨달음이 그 안에 있어서 나와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첫 완독의 경험이 정말 커서 너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 마시고요. 제 책은 나중에 읽어도 좋으니까 엄청 쉬운 책 한 권 잡아서 완독하시고 책 읽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공감하고요. 공감. 네,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마무리를 슬 지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진짜 함께 해주신 덕분에 2025년을 조금 더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2026년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책과 함께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정말 알찬 365일을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정말 강추드립니다. 습관은 적게 성장은 크게 홈페이지 인문학과 함께해요.